굿 라이프. 좋은 삶이죠. 좋은 삶. 과연 근데 어떤 게 좋은 삶일까요? 뭐 후회 없는 삶, 뭐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사람마다 이제 정의하는 좋은 삶의 기준이 좀 다르겠죠. 이 책의 저자인 최인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굿 라이프를 세 개로 나눴습니다.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그리고 품격 있는 삶.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삶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책에 나온 굉장히 좋은 내용 중에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팁, 이런 것들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행복한 삶 파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행복하려면 좋아하는 일을 하라 라는 이런 조언이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좀 진부하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패스를 하고 다른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나타내는 큰 차이가 뭐냐면, 이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 프레임을 사용하고 불행한 사람들은 비교 프레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돈보다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불행한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불행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비교 프레임과 관련해서 제가 좀 놀랐던 점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우연히 복권이 당첨됐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큰 금액의 복권에 당첨이 된다 그러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야지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야, 이거 세상에 진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비교 프레임이 이렇게 머리끝까지 차오른 뭐 그런 사람들이면 뭐 이런 경우들이 있나 봐요. 뭐 우리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말이죠. 이 행복한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는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돈을 사용하냐면, 어떤 물건을 소유하기보다는 경험을 위해서 돈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명품 살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간다는 거죠. 경험을 사는 행위를 하는 거죠. 물론 명품을 사더라도 이 명품을 사용하는 경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여행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명품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비교 프레임이 장착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명품에는 타인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행으로 얻는 이득보다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말이죠. 명품을 구매한다라는 게. 사실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 행복하다, 요거는 뭐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납득이 가능한 내용이었는데, 좀 제가 재밌었던 내용이 이게 있었어요.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소비 중에서 좀 신박한 내용들이, 행복한 사람은 돈을 이용해서 시간을 산다라는 개념이 조금 저는 신선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간으로 돈을 살려고 하죠. 근데 행복한 사람들은 돈으로 시간을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시간을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뭐 가사도우미를 쓴다던가, 아니면 뭐 식품 같은 거를 뭐 완성품 된 거를 주문해서 먹는다던가, 아무튼 내가 반복적으로 무의미하게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일들을 돈으로 대체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뭐 스타일러라던가 식기세척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가사노동의 시간을 확 줄여주는 거, 그런 제품들을 행복한 사람들은 많이 구매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시간은 돈이다 라는 프레임에서 돈은 시간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요거죠. 그리고 사실 이 행복한 삶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행복이라는 거는 강도보다는 빈도입니다. 빈도. 흔히 동화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공주는 왕자님을 만나서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건 없죠. 아마 왕자님을 만나서 초반 몇 년 정도는 신혼생활이기 때문에 행복했겠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행복해지기 위해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빈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행복해져야 되냐? 뭐 서로 이해해 준다던가, 아니면 많이 대화하고 격려하고, 이런 소소한 행복들로 채워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굉장히 행복한 빅 이벤트 가지고 이게 평생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취업을 하던, 뭐 결혼을 하던, 아니면 뭐 아이를 낳던, 그때 느꼈던 행복이 끝까지 가진 않는다. 명심하세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의미 있는 삶. 삶에서 이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의미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된 다양한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기혼자는 저보다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같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된다 라고 하면 어르신으로 봅니다. 더 높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행복의 관점에서 볼 때
기혼자는 미혼자보다 절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미의 정도를 따졌을 때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훨씬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혼자들은 삶의 의미를 배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미혼자 대비해서 뭐 아이를 키운다는 거, 아니면 반려자와 같은 목표를 바라본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의미 있는 일인 거죠.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 있는 삶을 가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목표라는 게 사실은 이게 거창한 게 아니고, 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것도 목표가 되는 거고, 아니면 저축을 해야겠다, 이것도 목표가 되는 거고요. 충동 구매를 자제해야겠다, 이것도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삶에서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나서 성취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결과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기로는 우리의 삶에는 즐거움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삶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두 삶이 제공하는 혜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삶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품격 있는 삶입니다. 이 품격 있다라는 게 뭘까요?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는데도 이게 확 와닿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쉽게 정의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도덕적 품성, 뭐 요 정도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이런 성향이 많기 때문에 품격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죠. 저자가 말하는 이 인간의 이 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진 어떤 이 자기중심적인 이 편향성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품격을 갖춰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 저자가 예시를 든 내용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불리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부자인 사람은 자기가 부자라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본인이 가난해서 불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인문학 교수분들하고 자연대 교수분들하고 서로 상대방의 분야가 논문이 쓰기 쉽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이게 보니까 참 굉장히 많이 배우신 이 서울대 교수님 분들도 결국 사람인가 봅니다.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세 번째 파트에서 굉장히 감탄했던 문장이 뭐냐면, 품격 있는 사람은 이 앞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을 탓하기보다는 뒤에서 밀어주는 뒷바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이 맞바람이 세다고 불평할 때 맞바람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수많은 뒷바람을 떠올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와, 이 문장이 진짜 멋있지 않아요? 아무튼 품격 있는 삶을 산다라는 건 노력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삶이 품격 있는 삶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좀 바뀌어야겠죠? 어떻게 바뀔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과 공간과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행이죠. 여행.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머릿속에 딱 남는 단어가 딱 하나였습니다. 여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행을 갑시다.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만들고 행복을 느끼고 품격을 갖춥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